안녕하세요. 저는 아톤 시큐리티 센터의 정현석입니다. 오늘 저는 쿠버네티스 상에서 복잡한 보안을 완벽하게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최근 AI 시대의 핵심 인프라는 역시나 쿠버네티스일 겁니다. 많은 기업이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때 혹은 AI나 머신러닝 활용할 때도 컨테이너는 기본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도 2030년까지 정부 시스템을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으로 전환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어 최근 컨테이너로서의 전환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쿠버네티스 안에서의 애플리케이션과 인프라는 굉장히 복잡해서 보안을 해결하는 방법이 그리 쉽지 않고 베스트 프랙티스도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쿠버네티스에서 운영되는 애플리케이션의 보안 방법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간략하게 아톤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소개하고 현재 쿠버네티스와 관련된 보안 이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안 해결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데모를 보여드리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아톤을 잘 모르는 분이 많으신데요. 아톤은 한국에서 핀테크 혁신을 이끌어가는 국내 대표 핀테크 보안 기업입니다. 이미 26년간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1억 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264개 고객사를 가지고 있는 경험 많은 보안 회사입니다. 주요 제품으로는 고객의 인증서를 안전하게 저장하는 저장 매체에서부터 인증 솔루션, OTP, 그리고 보안 키패드까지 금융 통합 인증과 관련된 전 분야 제품을 양자 컴퓨팅 기반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굉장히 많은 금융업체가 아톤의 통합 인증 솔루션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패스 인증서도 통신 3사와 함께 아톤의 기술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VC소라는 이름으로 중소기업에게 통합보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품도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아톤은 국내 보안 시장에서는 많은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앞으로도 금융통합인증, 클라우드 보안, AI 보안, 그리고 제로 트러스트 보안 제품을 통해서 고객이 가장 안전하게 비즈니스를 혁신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그럼 본 주제로 돌아와서 가장 먼저 최근 보안 이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비즈니스 혁신을 위해 디지털화를 추진하고 있고 그의 일환으로 AI와 클라우드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작년 SKT, KT, LG U+, 그리고 쿠팡 보안 사고를 봐서 알겠지만 디지털화된 기업이 보안 사고를 겪으면 기업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디지털화된 세계에서 최근 보안 사고는 매년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고 그 피해 규모가 엄청난 액수가 되고 있어서 기업의 고민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특히나 최근에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이 늘어나면서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이 742배나 증가했는데요. 소프트웨어 공급망 공격은 로그포.j나 솔라윈즈 그리고 최근에 리액트2 쉘 등의 사례로 보아 알듯이 컨테이너 안에 있는 오픈소스 패키지 하나의 보안 문제가 생기면 전 세계 수만 개의 소프트웨어에 영향을 주는 파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소프트웨어 공급망 공격이 늘어나는 주된 이유를 살펴보면 첫째로 소프트웨어 취약점들이 매년 40% 이상 늘어나고 있다는 점인데요. 2025년에만 4만 8천 개의 CVE가 발견되었습니다. 이제는 CV의 높음 이상을 관리하는 것이 어려울 정도로 많아졌고 실제로 대다수의 보안 담당자들은 CVE 대응을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커들의 50%는 이 취약점을 이용해서 공격을 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 문제인 거죠. 두 번째로는 오픈소스의 48%는 고위험군의 보안 취약점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너무 놀라셨죠? 우리는 쉽게 GitHub나 여러 루트를 통해 오픈소스를 받아 사용하지만 그 오픈소스에 보안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은 알지 못하고 또 기업의 컴플라이언스나 기업의 보안 정책도 이를 해결할 수 있는 프로세스조차 없어 해커들의 먹잇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의 소프트웨어의 60% 이상은 오픈소스를 활용해서 개발을 하고 있죠. 셋째로 요즘 컨테이너를 활용해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운영하는데 이 컨테이너의 87%가 취약한 상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컨테이너를 보호하는 그 어떤 기술도 적용하지 않은 기업이 많습니다. 또한 컨테이너는 쿠버네티스 구성 취약점, 이미지 취약점,
런타임 이벤트를 함께 보며 위험을 관리해야 하는데 이러한 보안 기술을 제공하는 기업도 많이 없는 상황이죠. 넷째로,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 보안 사고의 99%는 사용자 실수로 발생되고 있는데 이는 기업의 클라우드와 컨테이너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고 그에 맞는 보안 정책이 없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소프트웨어에 보안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책임 소재가 불명확하다는 점입니다. 생각보다 이 문제는 심각한데요. 소프트웨어나 그 소프트웨어를 구동하는 컨테이너 그리고 클라우드에 문제가 생기면 실제로는 개발자나 클라우드 담당자가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개발자는 보안 전문성도 없고 보안 문제가 자신의 문제로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또한 보안 담당자는 소프트웨어 개발, 컨테이너, 클라우드에 대한 전문 지식이 부족해서 보안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도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가트너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의 보안 문제의 책임의 87%는 개발자에게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이제 IT의 모든 담당자들은 보안의 역할을 가져야 된다는 이야기겠죠. 그리고 여섯째로는 MSA, DevOps 등으로 소프트웨어 복잡성이 증가된다는 것입니다. 애플리케이션이 아주 작은 컴포넌트로 운영되고 이를 운영하는 컨테이너는 빠르게 생성되기도 하고 생성된 지 5분 후에 사라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복잡성 속에서는 기존 보안 체계로는 문제를 감지하기 힘듭니다. 일곱 번째로는 갈수록 보안 규제가 강력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2028년부터 소프트웨어 수출을 하거나 공공기관의 소프트웨어를 납품하려면 소프트웨어 안에 있는 코드, 개발 환경, 오픈소스, 컨테이너 등의 보안 문제가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를 뒷받침해줄 보안 프레임워크나 기술이 많이 부족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프트웨어 관련된 보안 솔루션이 기업당 평균 3개에서 5개를 사용하는데 이 솔루션이 모두 각각 운영되고 있어 보안의 사각지대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국방성은 데브세옵스 구축 가이드에서 소프트웨어 보안 솔루션은 모두 완벽한 통합 자동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합니다. 좀 더 예를 들어 볼까요? 코드와 소프트웨어와 관련되어 있는 보안 솔루션은 8종입니다. 그리고 코드를 운영하는 컨테이너 이미지와 패키지를 보안하는 것은 또 다른 솔루션이 가지고 있고요. 컨테이너와 런타임, 그리고 컨테이너 클러스터 보안을 책임지는 것도 다른 솔루션입니다. 이 밖에 다른 영역에서 솔루션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하죠. 그리고 제로 트러스트를 구축할 때도 굉장히 많은 솔루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안 솔루션 100개가 구축되어 있는 기업도 계속 보안 문제가 생기는 것인데 그 문제는 이런 모든 솔루션들이 각각 운영되는 데에서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객의 페인 포인트도 좀 살펴보고 싶은데요. 소프트웨어와 관련돼서 CISO는 우리 회사에 운영되고 있는 모든 어플리케이션의 전체 보안 현황을 한눈에 볼 수 없다라는 페인 포인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프트웨어들이 컴플라이언스 준수를 잘 하고 있는지도 측정하기가 어렵고요. 또한 보안 목표를 수치적으로 KPI를 추적하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은 보안을 측정하고 보안 수준을 높이기 위한 그런 가시화가 굉장히 부족하다는 얘기인 거죠. 개발자의 얘기를 들어보면 일관된 보안 표준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보안 도구를 써야 되고 어떤 컴플라이언스를 지켜야 되고 어떤 자산이 보안의 대상인지에 대한 부분들의 표준이 없다 보니까 각각 데브옵스 환경들이 만들어지고 거기에 보안을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상태로 운영을 하게 되는 거죠. 또한 각각의 여러 보안 도구를 따로따로 관리해야 됩니다. 사스트나 다스트, SCA, S봄, 컨테이너 보안, 클라우드 보안 각각 따로 운영하다 보니까 그 운영에 대한 부담감도 생기고요. 그 운영에서 생기는 취약점이 1000개가 발생했을 때 어떤 것부터 해결해야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취약점들을 방치해 두고 있는 상황이죠. 또 보안 정책을 관리하는 보안 담당자의 페인 포인트는 보안 정책을 일관되게 적용하기 어렵다는 얘기인 거죠. 또한 컨테이너처럼 동적으로 변하는 자산을 추적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또 페인 포인트가 있고 또 어플리케이션에 보안 취약점이 발생했을 때 이것들을 조치하고자 하는 그런 담당자에게 제대로 전달하기도 어렵고 그걸 추적하기도 어렵습니다. 정리해 보면
컨테이너상에서 운영되는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컨테이너 보안 솔루션 혹은 S보험 솔루션을 각각 도입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문제를 세 가지 방향을 통해 컨테이너 보안 문제, 더 나아가 컨테이너에서 운영되는 소프트웨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소프트웨어 보안을 통합해야 합니다. 우선 소프트웨어를 구동하는 컨테이너의 87%가 취약점이 있다고 하니 컨테이너 구성 취약점, 이미지 취약점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고, 또 오픈소스의 48%가 고위험군의 취약점을 포함하고 있다고 하니 컨테이너 이미지 스캐닝을 통해서 오픈소스 패키지 보안 취약점을 해결하고, 마지막으로 운영 중에 있는 런타임 이벤트의 문제를 해결하면 되는데, 이 모든 보안 솔루션이 애플리케이션 중심으로 통합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개발자, 보안 담당자, 그리고 CIS가 공동의 보안 목표를 가지고 협업할 수 있는 협업 플랫폼을 제공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개발 담당자도 보안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죠. 즉,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보안을 형상화해서 관리하고, 그 담당자를 등록해 취약점이 발생하면 즉시 그 담당자에게 알리고 쉽게 처리할 수 있는 가이드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셋째는 우리 회사가 지켜야 할 컴플라이언스를 기준으로 디테일한 보안 정책을 만들어 점검하여서 실시간으로 소프트웨어 보안 형상을 관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하지만 애플리케이션 중심으로 보안 단위, 즉 보안을 평가하는 단위를 만들 수 있는 개념이 필요하고, 이를 자동화하고 지능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아톤이 어떻게 이것을 구현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컨테이너상의 애플리케이션의 복잡한 보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안 단위, 즉 보안을 평가하는 단위를 잘 만들어 관리해야 한다고 했는데, 보안 단위를 이해하기에 앞서 쿠버네티스 리소스를 이해해야 합니다. 애플리케이션을 구동하는 컨테이너는 다양한 리소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워크로드, 네트워크, 엔타이틀먼트, 그리고 스토리지가 있는데, 이를 실행하는 가장 단위가 파드입니다. 즉, 애플리케이션을 구동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쿠버네티스 리소스를 추상화할 수 있어야 하고, 그걸 API를 통해서 생성하고 삭제하고 관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애플리케이션의 보안을 하기 위해서는 워크로드뿐만 아니라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다양한 리소스를 함께 봐야지만 보안을 이룰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네트워크가 열려 있으면 워크로드가 당연히 공격의 대상이 될 거고요. 데이터베이스가 암호화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것도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쿠버네티스 안에서 구동되는 애플리케이션을 중심으로 보안을 모니터링하기 위해서는 쿠버네티스 자산을 리소스 그룹으로 묶어서 한 단위로 보안 모니터링을 해야 합니다. 개념이 좀 어렵지만 조금 후에 시연을 보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으니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쿠버네티스의 리소스 그룹은 세 가지 보안 취약점을 가집니다. 첫 번째로는 네트워크, 워크로드, 엔타이틀먼트, 스토리지의 구성 취약점입니다. 즉, 잘못 설정함으로써 보안상 취약해지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워크로드 이미지 안에 있는 라이브러리나 모듈, 오픈소스, 패키지 같은 것들을 사용함으로써 취약점이 있는 것입니다. 이를 점검해야 하고요. 최근에 S보험이 이런 역할을 많이 합니다. 셋째로는 런타임 이벤트에 취약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전에 발견된 취약점이 아니고 제로데이 어택과 같은 실시간으로 발생하는 어떤 공격 행위 같은 위협이 있을 수 있어 런타임 이벤트를 잘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컨테이너를 쉘로 접근한다든지 아니면 그 안에서 어떤 민감한 파일에 접근한다든지 혹은 특정 네트워크에 자꾸 아웃바운드 체크를 내보내고 있다든지 등등 이런 행위들을 감시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리소스 그룹을 묶어서 세 가지 영역의 보안을 동시에 봐야지만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의 보안 모니터링이 완성된다고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보안 단위, 즉 보안을 평가하는 단위를 잘 만들어 관리하기 위해서는 쿠버네티스 리소스를 그룹화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리소스 그룹은 세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운영 중의 리소스 그룹, 런 상황이겠죠. 디플로이 리소스 그룹,
그리고 코드 빌드 단계의 리소스 그룹으로 나눌 수가 있고, 이를 하나의 컴포넌트로 묶어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즉, 컴포넌트는 가장 작은 마이크로 서비스 애플리케이션으로 정의할 수 있고, 컴포넌트 안에는 여러 개의 리소스 그룹으로 묶어서 보안을 모니터링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개의 작은 마이크로 서비스인 컴포넌트가 모여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을 구성하고, 여러 애플리케이션이 모여 도메인, 즉 비즈니스 유닛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는 보안 단위로 부르고, 이 도메인 애플리케이션 컴포넌트 단위로, 그리고 컴포넌트 안에 있는 리소스 단위로 보안을 모니터링 할 수 있습니다. 또 정리하자면, 비즈니스 유닛인 도메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애플리케이션이 존재하고, 애플리케이션 안에는 마이크로 서비스인 여러 개의 컴포넌트가 존재하고, 컴포넌트 안에는 쿠버네티스 리소스 그룹이 존재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을 저희는 보안 단위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보안 단위인 도메인 애플리케이션 컴포넌트 단위로 보안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 보안 단위를 중심으로 CISO, 데브옵스 팀, 보안 담당자의 역할을 지정하고, 보안 취약점이 발생하면 자동으로 그 담당자에게 노티를 주어서 빠르게 해결할 수 있게 제공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보안 단위를 컴플라이언스를 중심으로 보안 모니터링을 할 수 있게 제공합니다. 저희는 고객사가 지켜야 할 컴플라이언스를 제공하고, 그에 맞는 보안 정책을 디테일하게 만들어 제공하여서 보안 단위를 컴플라이언스를 기준으로 실시간 관리할 수 있게끔 제공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개념을 설명드렸는데요. 지금부터 오비 시큐리티의 데모를 보여드리면서 그런 보안 단위를 어떻게 보안 관리를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올비 시큐리티에 들어가면 이렇게 첫 화면으로 CISO 대시보드를 볼 수 있고요. 저는 가장 먼저 개발자들이나 보안 담당자들이 자신이 개발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 안에 어떤 보안 취약점이 있는지 발견하고 그것을 해결하는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데브옥스를 클릭하면 여러 메뉴가 보이는데요. 그중 컴포넌트 보안이라는 메뉴가 데브옵스 팀, 즉 개발자들이 자신이 개발하고 있는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보안 점수를 종합적으로 볼 수 있고 처리할 수 있는 페이지입니다. 여기서 보면 제가 개발하고 있는 애플리케이션이 세 가지나 되네요. 파소닉스 1이라든지 K8S 시스템이라든지 올비 시큐리티가 보이는데, 이와 관련되어 있는 컴포넌트는 이렇게 밑에 보여집니다. 컴포넌트명이 보이고요. 컴포넌트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는 가장 작은 단위인 마이크로 서비스이고, 여기에는 여러 가지 쿠버네티스 리소스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종합 점수를 볼 수가 있고요. 이 종합 점수에 해당하는, 예를 들어 쿠버네티스의 미스 컨피그레이션은 어떤 위반이 있는지, 그리고 컨테이너 이미지 안에 있는 패키지나 오픈 소스들에서 어떤 위험도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애플리케이션이 실제로 실행되고 있는 런타임 이벤트에 어떤 위협들이 발생하고 있는지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만 클릭해 보겠습니다. 쿠베 프록시라는 컴포넌트의 종합 보안 점수가 67.2점이고, 그중 미스 컴프레이션은 위험 수준이 19점, 그리고 이미지 취약점, 즉 컨테이너 안에 있는 패키지나 오픈 소스들의 취약점들이 위험 수준이 굉장히 높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럼타임 이벤트의 위험 수준이 0점이라고 나타내고 있네요. 클릭하면 더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는데요. 그 외 프록시 도메인명과 애플리케이션은 볼 수 있고, 컴플라이언스는 어떤 것을 지켜야 하는지, 플랫폼, 즉 쿠버네티스 클러스는 어떤 곳과 연결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비즈니스 티어가 몇인지를 볼 수 있습니다. 보안 수준 평가는 베이직인데, 베이직은 insufficient 다음으로 낮은 등급입니다. 가장 높은 보안 등급은 엘리트이고, 그 다음은 어드밴스드, 베이직, insufficient 순서로 진행되고, 이 등급은 회사의 사정에 따라 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베이직을 받은 이유가 찾아볼까요? 우선 평가를 보니까 K8S 리소스에 대한 미스컨피그레이션은 크리티컬은 없지만 하이 문제점 두 개를 존재하고 위험 수준은 19점이네요. 그 다음 컨테이너 이미지에는 크리티컬 CVE가 2개, 하이가 3개나 존재해서 위험 수준이 23이나 됩니다. 즉 컨테이너 이미지 안에 있는 오픈소스나 패키지에서 심각한 취약점이 발견돼 있다는 내용입니다.
런타임 이벤트의 위험 수준이 그리 높지 않은 것을 볼 때 베이직 보안 수준을 받은 주된 이유는 컨테이너 취약점 때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클릭해서 어떤 이미지 취약점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컨테이너 이미지에 여러 위반된 패키지들과 라이센스 위반을 볼 수 있습니다. 스탠다드 립이라는 패키지에 높은 CVE가 발견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것을 클릭하면 발견된 CVE 목록과 CVE의 심각도를 나타내는 CVSS 점수가 7.5점입니다. 참고로 CVSS의 최고 점수는 10점입니다. 최근 리액트2 쉘에서 발견되었죠. 대부분의 해커들은 50% 이상은 발견된 취약점을 기반으로 해킹을 하기 때문에 하위 이상은 7일 이내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어떠한 패키지 버전을 설치해야만 이런 취약점이 해결될 수 있는지도 볼 수 있습니다. 즉, 컴포넌트 보안은 개발자들이 자신이 개발하고 있는 컴포넌트 보안의 세 가지 영역을 실시간으로 확인하여서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K8S 리소스 설정 보안인데요. K8S 리소스 설정 보안은 쿠버네티스 설정만을 다루는 담당자를 위한 페이지입니다. 데브옵스 팀에서 담당할 수도 있고 보안팀에서 담당할 수도 있습니다. K8S 리소스 설정 보안은 쿠버네티스 자산, 즉 워크로드, 네트워크, 스토리지, 컴피그 맵 등에 대한 설정 오류를 탐지하는 부분이고, 이는 OWASP 기준으로 쿠버네티스에서 보안 문제에서 60%를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영역입니다. 즉 K8S 리소스 설정만 잘해도 보안 문제의 60%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익스터널 IP가 설정되어 있거나 최소 권한 원칙을 적용하지 않았거나 클러스터 어드민 사용을 제한하거나 네트워크 인그레스 TLS 적용 등은 중요한 설정들을 컴플라이언스에 맞게 점검하여서 위험한 부분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후배 프록시라는 데몬셋 리소스의 위험 수준이 19점인데 높으면 높을수록 안 좋습니다. 여기에 보면 하이가 두 개가 있습니다. 이것들을 클릭해 보면 예를 들어 권한이 있는 컨테이너의 사용을 주의하세요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어떤 위반인지 자세히 보면 위반 메시지가 컨테이너 쿠베 프록시의 데몬셋의 쿠베 프록시를 시큐리티 컨텍스트 프리빌리지를 펄스로 설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매니페스트를 보면 어디 있을까요? 여기에 true로 설정되어 있어서 위반이라는 것입니다. 즉 이런 쿠버네티스 리소스가 굉장히 많잖아요.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워크로드라든지 네트워크나 인타이틀먼트, 스토리지와 같은 수많은 리소스들에 있는 수십 개의 보안 설정을 잘 관리하면 사전의 위험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컨테이너 보안 섹션인데요. 컨테이너 보안 섹션은 컨테이너 이미지만을 관리하는 담당자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사람을 위한 페이지입니다. 특히 보안 담당자라면 이 기능이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컨테이너 이미지 안에 설치되어 있는 패키지 및 오픈소스에 대한 CVE 취약점과 라이센스 위반, 그리고 에이징 위반 등을 관리하여서 안전하게 오픈소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합니다. 여기 코어 DNS라는 이미지에는 심각한 취약점이 눈에 들어오는데요. 스탠다드 립이라는 패키지에 27개의 CVE가 발견되었고, 그중 2개는 크리티컬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상세 정보를 클릭하면 27개의 모든 CVE에 대한 상세 정보를 볼 수 있고, 가장 높은 CVSS 점수가 9.8점이라서 빠른 조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여기서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패키지 버전을 모두 보여주는데요. 이후에 여러 가지 버전이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후 버전을 클릭하면서 발견된 취약점이 해결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패치 버전을 클릭하면 27개 취약점 중 4개만 해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이너이지만 더 상위 버전을 클릭하면 조금 더 해결되는 것을 볼 수 있고, 마지막 마이너 버전을 설치하면 모든 CVE가 해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담당자는 어떤 버전을 설치할지에 대한 가이드를 얻을 수 있어 빠른 처리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CV의 크리티컬은 7일 이내 해결을 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라이센스 위반 항목과 패키지 설치 후 경과 시간이 2년을 넘은 것은 정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야 하는데요.
빠른 조치가 필요한 영역이라고 할 수 있죠. 다음으로는 런타임 이벤트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K8S 리소스 설정 보안이나 컨테이너 보안은 이미 발견된 취약점 정보를 기반으로 이를 잘 준수하고 있는지 보는 것이라면, 런타임 이벤트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이벤트를 정의해 놓고 그 정책들을 준수하고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런타임 이벤트는 컨테이너 안쪽에서의 행위들을 감시하게 되는 것인데, 다양한 시스템 콜 중에 위협 행위가 있는 건지를 모니터링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민감한 파일에 접속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위험한 네트워크로 접근하려고 한다든지라는 행위를 검사하는 것입니다. 현재 발생된 이벤트들은 저희 서비스가 주기적으로 쿠버네티스 API를 콜하는 권한을 갖고 있는 컴포넌트입니다. 오rbit e스포터라는 프로세서가 이런 실행 루트를 가지고 어떤 커맨드를 실행하고 있다는 것을 다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행위를 감찰함으로써 어떤 권한을 탈취하는지, 접근하지 말아야 하는 네트워크에 접속하는지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이것이 정상인지 아니면 위협적이어서 조치해야 하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정책 규칙 위반 관리는 발생된 보안 이벤트들을 관리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특정 보안 이벤트들을 빠르게 해결하고 싶다면 인시던트를 생성하여 조치 기간을 설정하고, 담당자들에게 이메일로 보내거나 지라와 같은 프로젝트 관리 플랫폼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등록된 인시던트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하여 빠른 조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데브옵스 담당자들이 운영하고 있는 컴포넌트를 중심으로 보안을 분석하는 기능을 확인했습니다. 다음은 이제 전체적으로 보안 상황을 조망하면서 CISO 입장에서 조직 전체가 쿠버네티스 상에서 운영되는 모든 애플리케이션의 보안을 어떻게 모니터링할 수 있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표는 조직에 대한 보안 점수가 81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81점이 낮은 점수는 아니지만 조직의 목표인 엘리트에는 못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직의 보안 트렌드도 확인할 수 있고요. 여러 컴플라이언스, 즉 ISO 27001 혹은 ISMS 등에 대한 보안 점수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프로덕션의 컴플라이언스 점수도 확인 가능하고, 우리 회사 애플리케이션이 회사 기준인 엘리트에 도달했는지도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엘리트인 애플리케이션이 하나도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직이 많이 분발해야 되겠네요. 보안 점수가 가장 높은 애플리케이션과 가장 낮은 애플리케이션을 비교하므로 보안에 대한 동기부여를 조직에 줄 수 있고, S봄 정책 위반 패키지 수를 확인하여 기업 애플리케이션의 오픈소스 위험도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반 탐지의 조치 현황을 확인함으로써 우리 개발팀의 보안에 대한 처리 속도도 확인할 수 있어 기업의 보안 역량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DevOps 대시보드인데요. CISO 대시보드는 조직 전반에 대한 보안 현황이라면, DevOps 대시보드는 내가 담당하고 있는 컴포넌트와 애플리케이션 중심으로 볼 수 있는 대시보드입니다. 나의 보안 점수가 81점으로 볼 수 있고, 이 점수는 조직의 점수와 같다는 것을 볼 수 있네요. 이처럼 자기 애플리케이션 점수가 조직의 평균보다 높은지 혹은 낮은지를 비교함으로써 보안의 수준도 점검할 수 있습니다. 다른 대시보드는 CISO 대시보드에서 설명한 내용이라 생략하겠습니다. 보안단위 대시보드는 도메인, 애플리케이션, 컴포넌트 수준으로 모든 보안 점수와 위반 사항을 볼 수 있는 페이지입니다. 전체 컴포넌트의 보안 점수를 비교해서 보면서 특히 낮은 점수의 컴포넌트를 빠르게 찾아서 조직에 빠른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기능을 보여드렸는데요. 이 기능은 아주 간단한 설정만으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사용자를 등록하고, 다음 DevOps 팀을 등록하고, 보안 단위인 도메인을 등록하고, 또한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고, 컴포넌트를 정의하여서 저희가 아주 간단한 햄 차트로 제공되는 스크립트를 통해 쿠버네티스 자산을 자동으로 등록할 수 있고, 컴포넌트에 그 자산을 연결하면
컴포넌트 중심으로 애플리케이션과 쿠버네티스의 보안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회사에 맞는 컴플라이언스를 등록할 수 있고 커스텀 컴플라이언스를 제공하여서 내가 개발하고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컴플라이언스 중심으로 실시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올비 시큐리티는 애플리케이션을 중심으로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 보안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특히 CISO, DevOps 팀, 보안 담당자가 각각의 필요한 보안 내용을 제공함으로써 공동의 보안 목표를 위하여 협업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요. 각종 컴플라이언스를 실시간으로 점수로 관리하여 우리 애플리케이션의 보안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보안을 잘 모르는 개발자도 쉽게 강력한 보안이 적용된 소프트웨어를 만들 수 있도록 돕습니다. 지금까지 시연을 보셨는데요. 보안 단위, 즉 애플리케이션 중심으로 여러 페르소나, 개발자, 보안 담당자, 그리고 시소가 협업하면 쿠버니티스에서 운영되는 애플리케이션의 보안을 손쉽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부분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굉장히 심플하게 보안을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의 컨테이너를 사용할 때 많은 컴플라이언스를 지켜야 되는데요. 오비 시큐리티를 사용하면 이런 국정원 기준이나 금융보안원 기준의 모든 컨테이너와 관련된 정책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쿠버네티스 상에서 복잡한 보안을 완벽하게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발표하였습니다. 짧은 시간 진행되다 보니까 자세히 전달하는 데 한계가 있었는데요. 상담이나 데모 신청 혹은 POC를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